안녕하십니까? 소오쿨 극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르의 명작을 골라 오디오북 형식으로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은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왕자의 온몸은 종이장처럼 얇은 순금이 입혀져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왕자의 조각상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다고 감탄하였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 위로 날아왔다. 친구 제비들은 이미 6주일 전에 모두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지만 이 제비는 그만 아름다운 갈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뒤에 처졌다. 이른 봄날 제비는 크고 노란 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갈대 아가씨를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저렇게 날씬한 허리가 다 있다니. 제비는 나비를 쫓는 것도 있고 그 옆으로 날아가 땅에 내려앉아서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갈대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비는 갈대 아가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물을 스치면서 날아 은빛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그의 사랑 표시였고 그 뒤에도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아가씨와 함께 놀았다. 다른 친구 제비들이 제잘거렸다. 너는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게다가 저 아가씨는 가난한 데다 일가 친척도 너무 많아. 정말로 강가에는 갈대가 가득했다. 어느새 가을이 오고 친구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 제비들이 모두 남쪽으로 떠나버리자 제비는 외롭고 쓸쓸해졌다. 그동안 사랑했던 갈대 아가씨에게도 어쩐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도무지 말대꾸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항상 바람하고 시시덕거리는 걸 보면 바람둥이인 것도 같아. 확실히 갈대 아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몸을 전에 없이 부드럽게 굽히며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가 봐. 하지만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가 아닌가? 그러니 아무래도 내 아내 될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곤란해. 마침내 제비가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다. 갈대 아가씨,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나 갈대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내게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듯이. 당신은 이제껏 나를 놀린 거였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비는 그렇게 소리치곤 그 자리를 떠나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서 밤이 되어서야 이 도시에 닿았다. 어디에 묵는담? 어디 쉴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제비는 말했다. 그때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문득 제비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기서 묵으면 되겠군. 공기도 상쾌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제비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게 되었다. 오늘 밤은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군. 제비는 주위를 휘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제비가 막 머리를 날개 쭉지 밑으로 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그의 몸 위로 톡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제비는 쫑알거렸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비가 오다니 말이야. 유럽도 이렇게 북쪽 지방은 이따금 날씨가
이상할 때가 있는 모양이로군. 생각해보니 갈대 아가씨도 비를 좋아했었지. 하긴 그거야 그 아가씨 자유이긴 해. 그러자 또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빗방울도 피할 수 없는 동상이라면 무슨 소용이람? 차라리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 나서야 할까봐. 제비는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뜰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다시 물방울이 톡 떨어졌다. 제비는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제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눈물은 황금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작은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비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그 바람에 제 몸이 흠뻑 젖었잖아요. 제비가 다시 묻자 왕자의 조각상이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도대체 눈물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다. 난 그때 아무 걱정이 없는 궁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곳에선 슬픈 일 따위는 숫째 생길 수도 없었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밤이면 아주 커다란 홀에서 무도회를 열고, 내가 제일 앞줄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둘러 세워져 있었는데, 난 그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내 주위의 것들은 어느 것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그때 난 틀림없이 행복했어. 그렇게 나는 살았고 그렇게 난 죽었어.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 높은 곳에다 세워주었단다. 내가 살던 이 도시에 온갖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는 이곳에다 말이야. 이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비록 내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다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왕자의 몸이 전부 순금으로 된 건 아니었구나. 제비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비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큰 소리로 대놓고 할 만큼 무리하지 않았다. 왕자의 조각상은 낮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저기 저 멀리 말이야. 여기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어.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 한 여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여인의 얼굴은 여위없고 아주 초췌해 보여. 손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 때문에 온통 거칠고 벌겋게 부어 있구나. 그녀는 재봉사거든. 그 여인은 비단 옷감 저고리에 시계꽃을 수놓고 있는 중인데 그 옷은 여왕의 시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녀가 궁중 무도회에서 입을 옷이란다. 그 방 한쪽 구석에는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어. 아이는 오렌지를 달라고 보채고 있지. 하지만 아이 엄마에게는 강에서 떠온 물밖에 없어. 아이의 이마에서는 열이 나고 아이는 계속 울면서 보채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내어 저 여인에게 가져다가 줄 수 없겠니? 내 발은 받침대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단다. 하지만 제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제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나일강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며 논일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친구들은 위대한 임금님의 무덤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 임금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관 속에 편히 누워 계시지요. 임금님의 몸은 노란 리넨천에 쌓여서 썩지 않는 향료로 보존되어 있지요. 목에는 연록 색깔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고 두 손은 마치 시든 잎사귀 같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하룻밤만 내 곁에 묵으며 내 심부름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 것이 이젠 너무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구나. 아이 엄마가 슬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나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제비가 또 대답하였다. 전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 여름에 제가 강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심술쟁이 소년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앗 간 아들들이었는데 녀석들은 저만 보면 돌을 던져댔어요. 물론 제가 그까짓 돌에 맞을 리는 없지요. 우리 제비들은 아주 빠르게 잘 나니까요. 더우기 전 빠르기로 유명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이 못된 짓을 한 건 사실이죠. 돌을 던지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는 그만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여긴 참 춥네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하룻밤만 더 여기서 지내면서 말씀하신 심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쑥 뽑아내 부리로 물고는 지붕들 위를 날아갔다. 제비가 궁전 위를 날고 있을 때 그 안에서는 무도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별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의 힘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애인이 그녀에게 말하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드레스가 궁중 무도회 때까지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레스에다 시계꽃 무늬를 수놓으라고 했는데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강 위를 날면서 제비는 나이든 유대인들이 서로 흥정하며 구리 저울에다 돈을 달아 나누는 모습도 보았다. 마침내 제비는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심한 열 때문인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지친 탓인지 그만 탁자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휙 날아 들어가 탁자 위 그녀의 골무 옆에다 커다란 루비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고는 가만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이, 시원해. 병이 낫고 있나 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이내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다시 돌아와 자기가 하고 온 일을 말해주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몹시 추운 밤인데도 전 지금 무척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가 말했다. 작은 제비는 그 말을 더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제비는 그렇게 무엇이든 생각하려고만 하면 항상 잠이 오곤 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다. 바로 그때 다리 위를 지나던 대학의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어라, 이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교수는 탄성을 내질렀다. 겨울철에 제비라니. 그 교수는 지방신문에다 이 일에 관한 긴 글을 실었다. 거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 시시콜콜한 말들을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 않았다. 오늘 밤에야말로 이집트로 가야지. 제비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렸다. 제비를 본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어머, 참 품이 있는 분이시네. 제비는 이 말을 듣고 우쭐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혹시 이집트에 무슨 전하실 말씀이라도 있는가요? 제비가 외쳤다. 전 이제 떠날 참이거든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묵지 않겠니? 제비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면 제 친구들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있는 데까지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는 하마가 파피루스 풀숲 속에 들어누워 잠을 자고 커다란 화강암 왕좌에는 mem논신이 앉아 있지요. 한낮이면 황금색 사자가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의 눈은 마치 푸른 에메랄드 같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는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도 더 우렁차답니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이 도시를 가로질러 저 멀리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단다. 그 청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고 책상 위에는 원고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그의 옆에 놓여 있는 큰 물컵에는 시든 제비꽃이 한 묶음 꽂혀 있구나. 그의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머리란다. 입술은 석류처럼 빨갛고 큼직한 두 눈은 꿈꾸는 것 같구나. 극장 감독에게 넘겨줄 연극 대본 한 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어. 벽난로에는 불씨가 하나도 없고 청년은 배가 고파 거의 실신할 지경이란다. 알았어요, 왕자님. 그럼 하룻밤만 더 묵을게요. 본디 마음씨가 고운 제비는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도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아, 제비야. 이제 루비는 없단다. 왕자는 말했다. 내게 남은 거라곤 이 두 눈뿐이란다. 이 눈은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아주 더없이 진귀한 에메랄드란다. 그중 하나를 뽑아 그 청년에게 갖다 주렴. 그러면 청년은 보석상에 그걸 팔아 음식과 땔감을 마련하고 대본도 마저 끝마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자님,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왕자가 부탁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부디 내가 시킨 대로 해주렴.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내어 그 청년의 다락방 쪽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비는 이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화살처럼 날아 들어갔다.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문득 얼굴을 쳐들었을 때 시든 제비꽃 옆에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건 에메랄드가 아닌가? 드디어 내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 에메랄드는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틀림없어. 그래, 됐어. 이젠 나도 대본을 완성할 수 있게 됐어. 청년은 기쁨에 넘쳐 외쳤다. 다음 날 제비는 항구로 내려갔다. 제비는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서 선원들이 선창에서 밧줄로 큰 괴짝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제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제비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제비가 외쳤다. 왕자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겠니? 왕자님, 이젠 겨울이에요. 제비가 말했다. 이제 곧 여기에도 첫눈이 내릴 거라고요. 하지만 이집트에는 햇빛이 푸른 종려나무를 따사롭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나른한 듯 주위를 살피죠. 제 친구들은 지금쯤 바알백 신전의 처마에다 둥지를 틀고 있을 거고, 분홍빛과 흰빛의 비둘기들은 그걸 지켜보며 구구구구 울며 몰아 떠들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왕자님, 이번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왕자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보석이 박혀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져다 박아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도 더 빨간 루비와 푸른 바다보다도 더 푸른 에메랄드를 가져오겠어요. 왕자가 말했다. 저 아래 광장에 말이다.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 소녀는 성냥을 그만 도랑에다 빠뜨려서 죄다 못 쓰게 되어버렸어. 몇 푼이나마 돈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의 아빠가 매질할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울고 있단다. 구두도 없고 양말도 신지 않았어. 제비야, 남은 내 한쪽 눈도 마저 뽑아서 저 아이에게 갖다 주렴. 그래야 그의 아빠도 매질하지 않을 것 아니니. 하룻밤만 왕자님 곁에 남아있기로 하지요. 하지만 전 왕자님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아주 장님이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렴.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서 쏜살같이 날아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스치듯 날아가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그 보석을 떨어뜨렸다. 어머나, 무슨 유리알이 이렇게 예쁘냐? 소녀가 그렇게 소리치고는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장님이 되셨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가엾게도 장님이 되어버린 왕자가 말했다. 아니야, 작은 제비야. 이젠 넌 그만 이집트로 가야 해. 아니에요, 왕자님. 전 언제까지나 왕자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갔었던 여러 낯선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나일 강변에 길게 줄지어 서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따오기의 이야기며 사막에서 살며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만큼이나 나이가 든 스핑크스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또한 손에다 호박 따위 보석을 많이 지니고선 자신의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들의 이야기와 20명의 승려가 벌꿀 과자를 먹이며 키우는 종려나무 속에서 잠을 자는 녹색 뱀의 이야기와 크고 널따란 나뭇잎을 타고 호수를 건너다니며 언제나 나비들과 전쟁을 벌이는 난쟁이 요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작고 귀여운 제비야. 너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내게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란다. 이 세상에서 슬픔만큼 참기 힘든 일은 없단다. 그러니 꼬마 제비야,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내가 본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련? 그래서 제비는 이 큰 도시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었다. 제비는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부자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한편 그 문 앞에서 거지들이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둠침침한 골목길로 날아가서 굶주리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이 멍한 눈길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아름다운 아치형의 다리 밑에는 어린 두 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 너무 배고파. 소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경비 보는 사람이 소리치자 그 소년들은 거기서도 잊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내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만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제비는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한 조각씩 떼어냈다.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이 되고 말았다. 제비는 이렇게 떼어낸 순금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날은 점점 더 추워졌지만 가여운 작은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려 하질 않았다. 어느 날 이제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제비는 제 운명을 직감했다. 제비에게는 이제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한 번 더 날아오를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왕자님, 이제 안녕. 제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님의 손에다 작별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꼬마 제비야, 드디어 내가 이집트로 떠날 마음이 생긴 게로구나. 잘된 일이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래 지냈어. 자, 내 입술에 키스해다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단다. 제비는 행복해하는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그만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왕자의 몸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소리였다. 그날은 정말이지 끔찍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저 도시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리셨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나무로 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와 바쳤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선택했구나. 이 작은 새는 여기 이 낙원에서 영원토록 노래를 부를 것이요. 행복한 왕자는 여기 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토록 찬양받을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